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발성배정 기술자 문제 분류 기준, 뭐 저한테 이제 수업을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익숙하니까 더 편합니다. 뭐 발전, 송전, 변전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문제 분석 현황 부분, 발전 쪽 같은 건 한 20%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설명을 안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송변전 같은 건 45%, 한 50% 정도가 되죠. 그 다음에 배전 같은 건 10%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개통이 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송배전하고 개통을 주로 많이 해드렸던 게, 송배전이 50%고 개통이 20%면 벌써 70%입니다. 65%. 그리고 이제 배전 쪽은 10%밖에 안 되니까 좀 안 하고, 발전 쪽 같은 경우도 20%니까 좀 안 하고. 딱 보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걸 한 400문제 정도를 추려봤는데, 그 중에 몇 문제 정도까지 보면은 되느냐, 한 150문제 정도를 보면은 70점이 되고, 200문제 정도를 보면 한 80% 정도가 커버가 되더라. 그러니까 200문제 정도를 들고 가는 겁니다. 보통 150에서 200문제 정도를 자기 거로 완벽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되니까 50문제만 들고 가자고 제가 얘기하는 거죠. 왜? 1번부터 50번만 들고 가십시오. 그러면 그 중에 한 문제가 나왔을 때 한 3, 4문제는 쓰거든요. 50문제 중에 3, 4문제는 나오니까. 그러면 그 3, 4문제만 써도, 내가 이게 다른 것들도 보면은 한 10문제 쓰겠는데? 다른 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왜냐면 31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게 총 몇 문제죠? 10문제하고 4문제, 4문제, 4문제에서 22문제만 선택하면 됩니다. 22문제인데 처음에는 가서 이제 10문제 중에 한 3, 4문제. 그 다음에는 한 교시에 한두 문제 정도밖에 선택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그게 또 어느 정도 가게 되면 1교시 때 10문제 선택한다는 건 대단한 실력입니다. 10문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아니면 문제가 아주 쉽게 나왔거나. 그러면 그 때는 다른 사람들도 다 쉽게 나온 겁니다. 보통은 6문제 중에 3문제 정도를 선택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문제를 이제 자기가 이제 유추해서 쓰거나 그런 식으로 가야지만 됩니다. 근데 6문제 중에 4문제를 선택할 수 있게끔 가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 편합니다. 왜? 선택했다는 건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못 써도 선택해야죠. 그래야지 점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봤을 때 제가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한 100문제 정도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한 60% 정도 배점이 되더라. 그럼 60% 정도가 된다는 건 시험장에 갔을 때 한 반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 눈에 익숙한 문제를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공부를 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감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썼는데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점수가 안 나오면은 그게 왜 문제가 생겼는지, 시험을 보면서 다른 사람하고 답안지를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점수만 받아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시험을 계속 보는 사람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건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는 본인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봐줘야 되기 때문에 학원을 나와서 자꾸 답안지를 돌려보고 하는 거죠. 자기는 잘 적었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너무 못 본 답안이거든. 남들도 다 똑같이 적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없습니다.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보고, 모범 답안도 일단 적어야 되니까. 그리고 서분류로 가서 보시면 이제 변압기만 해도 뭐 결선, 당권, 여자 돌입진리, 병렬운전, 이행전압, 용량, 시험 방법, 손실, 아몰퍼스, 발전기보, 변압기, 보호계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순서대로 변압기만 모아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많이 나왔던 걸로 보면은 송변전 쪽에서 얘가 9개 나왔네요. 결선 부분만. 그래서 아까 YY 델타 결선이 앞으로 나왔죠. 결선 부분 묻는 게 당권 변압기라든가 복권 변압기라든가 이런 결선 부분을 물었던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뭡니까? 당권 변압기, 여자 돌입줄이. 아까 여기 여자 돌입줄이 설명했죠? 그래서 그런 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 소음 얘기했죠? 병렬운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 이행전압이나 이거는 이상전압으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반사파, 투각파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냉각 방식, 등가에러, 뭐 손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빈도수가 적으니까.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부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까 거리 계정기 나왔죠. 거리 계정기. 배점이 높다고. 디지털 계정기, 거리 계정기. 여기 보시면 거리 계정기 이렇게 한 번씩 나왔다고 하는데 다 틀린 부분으로 나와죠. 단락, 지락, 여기 21번 나왔네. 단락이. 그러니까 이제 단락에 맨 처음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각 학력별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니까 안정도도 있고 케이블 쪽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거리 계정기, 보호 계정기, 그 다음에 안정도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있죠. 케이블 나와있고 전기 품질 나와있고 법칙들 나와있고 그 다음에 발전기 쪽 나와있고 그 다음에 신재생, 신뢰도, 열효율, 피레기, 퍼센트 임피던스, 그 다음 보호 방식, 그 다음 접지, 그 다음 외부 이상 전압, 보일러, 복합 발전, 양수 발전, 애자, 그 다음에 차단기, 그 다음에 기타, 연계, 케이블, 초전도, 여기 나왔네요. 뭐, 전력 원선도, SSR, 사고 파고 원인 대책, 여기 내용들이 나왔죠. 스폰 네트워크, 그 다음에 송전량 결정 조건, 전동기, 전압 유지, 축세련 효과, 캐스케이드,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한두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한두 번 나온 거는 순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20개 이상 나온 그룹 하나, 10개 이상 나온 그룹 하나, 5개 이상 나온 그룹 하나, 그 다음 2개, 3개 나온 그룹 하나, 1개 나온 그룹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여러분들 보시되, 뭡니까? 가장 많이 나왔던 빈도수를 계속 보시라는 얘기죠. 하나 나왔던 그룹도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또 나오거든요. 또 나오는데, 많이 나왔던 것도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회차별로, 89회, 4교시 6번, 89회, 4교시 5번, 89회, 4교시 4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더 업그레이드가 돼 있습니다. 소분류하면 단락고장만 딱 모아보니까 21문제가 있다면서요. 단락고장. 그 다음 주파수 제어, 아까 얘기했죠. 자동 주파수 제어다. AFC다. 여기 보시면 AFC에 대한 계산 문제, AFC 주파수 변동 원인, 이렇게 나와있고, 파워 시스템 부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전기 품질에서 고주파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HVDC 나왔다고 그랬죠. 그 안정도 부분에서 전압 안정도가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중성점 접지에서 유효 접지 나왔죠, 아까. 유도장애도 또 있고, 영유 개선 나와있고, 그 다음에 발전기 보호 이렇게 나와있고요. 퍼센트 임피던스 나와있고요. 전력조류 나와있고, 그 다음 와이브스 나왔고, 그 다음 CT 부분, CT 2차 개방 시 현상 같은 경우, CT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경제급전, 돈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수력, 화력, 옵티멀, 최적 경제 운영, 변압기 결선 부분, 수요 관리 부분들, 모선에 대한 방식들, 분산 전환들, 진행파 투과 반사, 가능 출력 곡선, 단락 분류 억제 방안, 그 다음에 선로 점수 계산하는 것들, 전력 조류 계산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전압 강화 계산하는 것들, 지락 고장, EMS, 공진, 발전기 병렬 운전, PSS, 전압 조정 부분, 배전 자동화, 765 설비들, 그 다음에 배전 선로 보호 장치들, 그 다음에 변압기 여자돌 입줄류, 단건 변압기, 송전선로 진동 대체, 안정도 등면제법, 그 다음에 케이블 종류, 케이블 시험 방법, 그 다음에 GIS라든가 이런 부분들, 재침작도법, 변압기에 관련된 부분들, 보호개전 쪽, 원자력, 그 다음에 철탑 지지물, 코로나, 피레기, 발전소, 예방보전, 사고파고, 차단기, 그 다음에 내부 이상 전압, 발전기 보호, 변압기 보호, 변압기 이행전압, 그 다음 복도체, 신재생, 이렇게 여러 향상도 있죠. 앞에도 있는데 여기 또 있죠. 이렇게. 유도장애, 전기품질. 아까 전기품질이 저기서는 고주파나 플리커로나인데 이건 전압적으로 나왔죠. 좀 전기품질도 여러 개로 나눠져서 빈도수가 틀려진다는 얘기죠. 접지 부분, 캐비테이션, 페란티, 보호개전 쪽, 신재생 에너지, 팩츠, 개폐서지, 단락비, 디지털 계정기, 배전선로 보호 방식, 변압기 보호 방식, 상용주파 이상 전압, 수용률, 구동률, 부하율 해가지고 나오고, 이 외부 이상 전압 해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하니까 이게 우선으로 해가지고 160개 정도가 되네요. 또 중성점 접시, 차단 용량 계산, 케이블, 해결료, 회전 속도, 팩츠, 변압기 냉각 방식, 한 200문제를 봤을 때 팩츠, 세그스웰, 그 다음에 개폐서지, 이렇게 거리 계정기, 이렇게 한 200문제 정도를 여러분들 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세분류로 보면은 팩츠, 이렇게, 이거는 아니고,
또 다시 분류를 한 거고, 연도별로 이제 또 분류를 해놓은 거죠, 연도별로 이렇게. 1순위를 이렇게 계산했더니,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1순위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순위 단락고장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걸 하나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3상 단락이 뭐고, 2상 단락이 뭐고, 현관 단락하고 86.6% 차이가 나고, 그런 것들 비교하는 것들. 그런 내용들을 좀 한번 보시는 게 가장 낫겠다. 그래서 문제 부분을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요.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3상 단락 시 단락 전류와 건전상의 전압, 성간 단락 시 단락 전류와 건전상의 전압을 구한 다음에 이게 86.6%가 되면 증명하시오. 고주파 개요 발생 원인 영향 대체, 전압 안정적 개념과 증진 대체, 주파수 제어 체계 설명, 주파수 제어 방식. 주파수 제어 방식이 뭐라고요? 주연바. 예, 주연바. 직류 성분 방식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구성. 네. 케이블, 그다음 이액타, 이액타. 예. 이게 딱 보시면 구성하면 그림이 생각이 나죠. 가운데 케이블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력에 리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차단기들이 있고, 그 양쪽에 변압기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쌍대로 해가지고 가운데부터 끌고 가면서 그림을 그리시라고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전식 방지에 관련해서 이쪽에서는 DC로 가기 때문에 Q 성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 갔을 때는 Q 성분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동기조상기라든가 콘덴서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주 쪽에는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직류 성분 방식의 장단점. 결성무 충환이 단점은 해장연도는 예? 고냉지, 전참호 고냉지. 예, 전참호 고냉지. 그 다음에 해장연도. 해장연도는 적용 방식이고. 이런 식으로, 이거 딱 봤을 때 키워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발전기 보방식 아까 키워드 나와야 되고. 열혈 향상대체 복사열은 싸당보. 영률제조, 수남제선. 이거는 유해제조 조건 장점. 뭐 1보다 크고 3보다 작고 01, 01, 2, 3. 뭐 이렇게 나와야 되고. 전력주류 계산. 의의. 목적이 뭐냐, 그죠? 사우나. 전력주류 계산 방법은 뭐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기억, 니은. 디귿. 가우스 할 때. 예. 대표적인 전력주류 계산 방법을 들고 설명하라고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 가우스 자대법이 있고, 그 다음 니은, 뉴턴하스법이 있고, 디귿, 디카플드법이 있고, 그 다음 F, 패스 디카플드법이 있고, 그 다음 직류 조절 계산법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기읍과 니은, 선, 비, 1, 2, Y용, 뭐 이렇게 Y역,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써 나가다 보면은 되고, 절연입조 나왔죠. 송배전설로의 절연입조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이게 딱 안 나오죠. 그렇죠. 애가철교 불제의 피가 나죠. 그 전에 네. 올려서 네.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송배전설로의 절연입조 어떻게 하지? 근데 앞에서부터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보면은 처음에 어떻게 되지? 절연입조의 정의가 어떻게 되고, 절연입조의 합리화 방안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계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서 결론에서 송전솔로의 절연입조, 그 다음에 뭡니까? 발전기 쪽의 절연입조, 배전솔로의 절연입조,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피가적으로 일단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가적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송배전솔로가 하니까 송전솔로가 급하니까 애가철교 불제역피가 바로 나오면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서도 이제 그 안에 장에서 나오는 문제 부분이 딱딱딱딱 다 생각이 나면은 배치를 합니다. 지금 케이블이 되는. 예? 케이블이 되는. 송배전솔로인데 이건 송전 쪽이기 때문에 송전 쪽에서는 이제 지중에 대한 절연협조 부분은 아니고 가공 쪽에 대한 부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중 쪽의 절연협조는 뭐를 어떻게 할까요? 피레기들을 이용해서 거기서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부분에 이상전압을 막아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땅속에 깔려있으니까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땅속에 깔려있는데 그러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 부분을 방지해야 되고, 지금 그 송전솔로 같은 경우는 지금 가공 지중으로 나눠진다면 지중은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가공 같은 경우는 외부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뭔가 절연흡조라는 게 뭔가 피레기의 제한전압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중은 피레기가 앞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어떤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애자를 더 단다든가, 가공선로는. 예? 그 다음에, 가공지선 설치해가지고 외부에서 직격되는 그 전압을 낮춰준다든가. 그럼 피레기 쪽으로 전압이 작게 들어가니까 피레기가 안 터지게끔 만들어야 해요. 그죠? 피레기가 터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터지고 하니까 들어오는 힘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라. 그럼 들어오는 힘을 줄여주든가 아니면은 그 들어오는 힘에 대해서 견딜 수 있게끔 나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든가. 그게 애가철교 불지역에서 애 부분은 애자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가공지선 설치해서 줄여주는 거고, 철탁하게 접지장을 저감해서 어떤 들어온 부분은 빨리 대지로 방전해가지고 피레기 쪽으로 들어올 때 이상전압을 작게 해주는 거고, 결합편을 설치해가지고 충격이 있지 않게끔, 뭐 간격 때문에 이게 넘어가니까, 간격 때문에 전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전이 되는 게 이제 유도전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도전압의 종류는 전정 유도전압, 전자 유도전압, 고주파 유도전압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유도장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또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팩치 부분 나와 있고, 다중접지. 그 다음에 이 결선 나와 있죠. 아까 결선 부분이 많이 있는데, YY 델타를 쓰는 꼭 이유가 뭐냐. 네? 안전건설 때문에 고조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풀어서 쓴다는 얘기고, CT 차체 개방시 현상, 그런 것들도 나올 만한 부분이고, 송전손실 무시 경제 배분. 예? 경제 운영이죠. 경제 배분이라는 게, 나누란 얘기죠. 송전손실 고려, 송전손실 무시. 이 부분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돈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수목평총. 예, 수목평총연. 예? 그렇게 나가지고 적체지 신경주 그런 것들도 앞에다 딱 하나 그림 그려주시고 나서 시작하자 이거죠. 뭔가 설명을 하려는데 경제 부하 배분을 설명하려는데 뭔가 애매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림 적체지 신경주 해가지고 여기서 이 경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들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다 그림 그려서 발전기하고 아까 피로스 했던 그 그림 그려가지고 수급 조건, 목적 함수, 평가 함수 연료비 조건이죠. 목적 함수가 그렇게 해서 쭉 해서 그 순서대로 1, 2, 3, 4 써가면서 하면은 누가 보고들 뭐 체계적으로 뭔가 답을 쓴 거죠. 어떤 그때 참조했던 답안지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전력 수요 관리, 진행파, 서지, 투과계수, 반사계수 이런 부분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자, 와이브 생력 계산하는 거, 연계, 모선 종류, 그 다음에 정기적 계정기, 변압기, 이번 바로 전 시험에 나왔죠. 두 문제나. 3교시에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변압기 보호 방식만. 그만큼 여기 빈도수의 앞에 있죠. 그럼 이번에 안 나오냐? 모르죠. 10점짜리 나올지. 근데 이제 변압기가 워낙 많으니까 종류가 보호 방식으로는 안 나오겠죠. 저번에 두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럼 변압기의 결선이라든가, 변압기의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변압기의 뭐 여러 가지, 예? 접지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연결된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선, 뭐, 삼상 단락 또 나왔죠. 네, 공진 부분이 나왔고, 단락비, 병렬운전, 거리계정비, 그 다음에 신재생, 전력 품질. 이게 아까 증명하라, 이거 뭐라고요? 예제 7-3. 예, 7-3에 있는 거. 예. V분의 PR 플러스 QX 해가지고, 예? 예? 예. 무효전력의 변동분, 유효전력의 변동분 해가지고 계산하는 부분이 있다. 전화상관했던.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딱 어떻게 써야 될지는 생각이 나는데 쓰려니까 안 써지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써보셔야 됩니다. 벡터도 그리고 공식 짝푸름. 예, 등가에로 넣고 벡터도 그리고 그 다음에 공식 해가지고 쓴 다음에 나중에 쓰면은 한 페이지짜리입니다, 이거. 그려보시지 않으면 못 그립니다, 절대. 저도 해봤는데, 뭐, 형태는 생각나는데 안 나옵니다. 이게 뭐였지? 그게 IR의 코사인 세타인가, IR의 사인 세타인가. 아까 1, 2, 3, 4는 생각이 나는데, 그거를 안 써봤기 때문에 이거를 표현을 못 하는 겁니다. 흐름을 자꾸 보니까 아니니까. 그거를 본인이 한번 써보고, 안 되는 부분이 뭔지를 스케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자꾸 해야죠. 배전틀레 전압조정 방식, EMS. 배전자동화, 이거는, 배전자동화 뒤에 또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같이 보시고 배전자동화도 요즘은 자동화 쪽으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좀 나올 겁니다. EMS하고 배전자동화 쪽, 변전소 자동하고 이렇게 세 개의 부분 쪽도 충분히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부분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게 한 50번까지니까 50분까지 한번 이렇게 한번 문제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정정보법도 나왔었던 것 같고, 좀 빈도수는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배전 자동화 이거 나오죠. 단컴 변압기 나왔죠. 그 변전소 자동화, 배전 자동화 이런 부분 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자 드롭 전류, 디지털 계량, 송전선 진동과 대체, 등면제법, 단단법, 안정도의 종류, 그 다음에 랭킹 사이클, PSS, 이렇게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50분까지가 오늘 예상인데, 50분 이상은 못 나갈 것 같거든요. 시간이 별로, 지금 1시간 지났는데 3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게, 보통 1시간에 많이 해야 10문제 합니다, 10문제. 왜냐면은 1시간 60분이거든요. 그럼 10분에 한 문제를 선택한다고 5분에 한 문제씩 선택을 해야지 1시간에 10문제를 합니다. 12문제를. 제목 얘기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키워드 설명하면 5분 날아갑니다. 그냥. 그 5분이 날아간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게 머릿속에 나오면 5분을 땡길 수 있다는 얘기죠. 생각을 하는 시간을 줄이면요. 쓰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다 키워드 자꾸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키워드가 나오면 시간을 벌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 이거는 제가 했던 건데 안정도하고 이런 부분이 아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 그 세 문제를 썼더니 45분밖에 안 지나가더라고요. 15분씩 걸린 겁니다. 근데 세 문제를 썼는데 장수가 벌써 많이 되죠. 나머지 한 문제를 45분 동안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는 시간 동안에 그 앞에 했던 걸 딱 했는데 그 교시가 70분과 80이 나왔습니다. 그 교시가.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있게 쓰니까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왜 시간이 남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시간이 남는다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몰라서 시간이 남는다는 얘기고, 진짜 잘 써서 시간이 남는 경우는 그거는 진짜 잘한 겁니다. 그 교시는. 근데 대부분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야지 많습니다. 왜? 쓸 게 많으니까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쓸 게 많으니까. 시간이 남는다는 건 진짜 자기가 빨리 쓰지 않는 이상 그게 안 됩니다. 항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시간에 맞춰가지고 잘 써나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만 잘 준 게 아니죠. 시험 문제가 좋았다 보니까 다 잘 나왔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한 교시를 망쳤습니다. 한 교시가 30점이 나왔습니다. 30점이. 80점 맞으면 뭐하니까 30점 맞아버린대. 나머지가 60점이 넘어야 되는데 60점이 안 넘으니까 거기서 평균을 다 깎아버린 겁니다. 다른 거는 50 몇 점, 다른 건 60점 나왔거든요. 50점, 60점, 80점 나왔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60점이 됐고, 이 80점짜리 10점 이쪽으로 가져가면은 얘 50점 맞아야 되거든요. 30점짜리 나오니까 떨어진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1교시를 60점 맞기는 힘듭니다. 10문제를 따로따로 쓰다 보니까 한 5점, 6점 이렇게 나오거든요. 10문제를 다 썼을 때 60점이 넘어가는 거고, 그러면은 10문제를 다 쓰면은 1교시에 80점 맞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힘들거든요. 1교시에 80점은 힘듭니다. 다른 교시에 80점 돼도. 왜? 다른 거는 이제 25점짜리에 20점을 주면 되는데, 1교시 80점 맞았다는 건 다 교시마다 한 문제당 다 7점, 8점 이상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70 몇 점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교시에서는. 1교시는 60점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그때 그렇게 맞아서 합격을 하셨습니다. 1교시 때 점수를 많이 받아. 나머지는 여유가 있는 거죠. 그 뒤에는 점수가. 그렇게 해서 합격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교시 그렇게 봤으면 진짜 대단하신 겁니다. 60점으로 계산하고 5, 60점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쪽에서 한 65점에서 70점 사이로 이렇게 받아야지만 평균이 한 60점이 커트라인이 나오거든요. 1교시 어렵더라고요. 1교시가 50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제가 쓰는 어느 정도 쓸만한 게 5문제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끔적끔적하다. 그게 이제 내공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몰라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몰라도 쓸 수 있으면 내공이 있으면 씁니다. 왜냐면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 옆에서 한번 하는 거 보고 그거 쫓아서 하면 운동신경이 있다고 하죠. 그럼 운동신경이 있으니까 쫓아서 하는 겁니다. 이건 뭐니? 자기가 써왔던 게 있으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써왔던 형태가 있습니다. 형태. 그 형태대로 그냥 자기가 말을 만들어서 쓰면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게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형태를 맞추는 게. 그래서 자꾸 목차를 가지고 어떤 형태에 맞춰서 자꾸 서버를 타시라는 게, 그러면은 말도 이게 있습니다. 막 중구난방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론, 본론, 결론. 아, 오늘 육하원칙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뭐 얘기하니까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사기꾼들이 왜 사기를 잘 치니까. 왜? 많은 걸 경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그런 내용을 아는 겁니다. 이것도 줬다가, 이 사람들이 많이 오네? 그러면 이것도 줬다가, 그러면 반은 넘어왔어. 이런 거죠. 이제, 카사노바, 바람둥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답니다. 처음에 하나는. 오히려 막 신경 쓰고 달려들면 여자들이 싫어합니다. 이상하게 대학을 그러니까, 저 사람 뭐야? 이러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옛날에. 잠깐 쉬었다가, 1번부터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